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윤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소방관이 입었던 폐방화복을 재활용해 패션 상품을 만들고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소셜 벤처 119 레오의 이승우 대표를 화제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7월 여름 극장가를 더욱 뜨겁게 만들 신작 영화 불량한 가족과 반도를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쓰고 버리는 페트병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내 화학업계도 이를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환경이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으로서도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특히 석유 등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화학업체들은 친환경 경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기업에서는 신소재 플라스틱, 에코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옥수수나 밀 등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없어 안전하다고 꼽힙니다. 특히 이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로 중국 코폴리에스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 화학회사들도 이 같은 친환경 제품들의 개발 등을 경영 전력의 큰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친환경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의 시장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은 업계의 고민인데요. 화학업계에 불고 있는 친환경 바람이 잠깐 지나가는 유행으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풍미를 가진 수제 맥주들이 일본산 수입 맥주가 불매운동으로 주춤한 틈을 타 홈술족들을 공략 중입니다. 특히 수제 맥주 가격이 저렴해진 것이 인기 요인 중 하나인데요. 맥주 원가가 아닌 생산량으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맥주를 유통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국내 한 편의점 업체의 수제 맥주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0%나 신장했고 또 다른 편의점 업체에서도 5월 기준으로 수제 맥주 매출률이 333%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수제 맥주 스타트업들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최근 편의점에 진출한 스타트업 수제 맥주 2종은 월 20만 캔 이상 판매되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특히 올 초 주세법이 개정된 이후 이 수제 맥주 스타트업의 매출은 약 30%가량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였음에도 의미 있는 성장인 셈인데요. 수제 맥주 시장이 주세법 개정과 코로나 홈술족 덕에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여름에 쓰기 좋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편의점에도 얇은 마스크 물량이 풀리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처럼 큰 혼란은 없었지만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루 1,700만 장이 공급되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181만 장 생산되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으려면 하루에 최소 800만 장씩 공급돼야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지정하고 당분간 오부제를 실시해 물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생산량이 부족하기에 아직 공적 판매로 관리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당분간 마스크 대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9 레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소방서에서 쓰는 폐방화복으로 패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셜 스타트업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달려와 우리를 지켜주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을 지켜주자는 신념으로 암투병 소방관을 돕는 기업 119 레오. 특히 이들은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의 권리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폐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해 따뜻하고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119 레오의 이승우 대표를 만나본다. 네, 저희 119 레오는 레스큐 이치 아더의 앞글자를 따서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방관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구하듯이 국민들도 소방관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함께 구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직접 입었던 방화복을 분해하고 그것들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이거에 대한 수익금으로는 다시 암투병 하시는 소방관분들을 후원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건국대학교 내에서 저희 이제 동아리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고, 이제 소방관분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었지만은 단순히 소방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입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을 한번 만들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으로 그분들을 다시 도와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동아리 단계로만 있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암투병 하시는 소방관분들을 후원하다 보니까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게 됐었고, 거기에서 저는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됐던 방화복이라든지 소방 호스를 재활용하고 있고, 이 재활용하는 제품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이런 가방류,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드 지갑이라든지 이런 패션 자파류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소방복이 현장에서 3년 동안 입게 되면은 그 내용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방서로부터 저희가 양여를 받게 되고, 이 양여 받은 소방복은 이제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들로 전달됩니다. 자활센터로 전달되면은 우선 세탁을 먼저 진행하고, 이 세탁된 방화복들을 분해 작업을 거치게 되고, 이 분해 작업이라든지 세탁이 거의 다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분해된 방화복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방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화복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자면은, 방화복 같은 경우는 이제 옷 위에다가 뭔가 후가공을 해서 방염이라든지 발수라든지 이런 기능을 얹은 것이 아니라 아라미드라는 특수 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미드의 섬유 특징 자체가 방검이라든지 방염의 성능을 갖고 있어서 사실 마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달아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쓰기에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일상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검 성능이나 아니면은 방염 그리고 발수 성능까지도 웬만한 그 일상에서 필요한 성능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소비자분들을 이제 후원자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후원자님들이 굉장히 감사한 게 최근에 또 코로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판촉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후원자분이 오셔서 너무 고생하신다 이러면서 커피도 사다 주시고 이랬던 경험이 있고, 실제 뭔가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좀 가족같이 후원자님들이랑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의 50%를 저희 기부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이익의 50%를 기부하는데, 이제 그러한 고민점들이 생긴 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 보면은 영업 손실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기부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논점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때 저희의 선택은 사실 기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비율은 우리가 영업이익을 냈어야 되는 목표치의 50%에 준하는 만큼을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소비자분들과의 약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당시에 내가 기부가 되기를 바래서 어쨌든 제품을 구매하는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항상 기부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 동아리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소방관 분들도 어쨌든 공무원이고 이 공무원을 사칭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저희 그 신뢰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한테 그래서 먼저 소방서에서 연락도 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를 알아주시기 이전부터 소방관 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분들도 동료분이 암에 걸릴 때 내 동료를 도와주고 싶고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측면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년 불용 장비를 반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장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소방관분들도 이거를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계셨는데 때마침 저희 129 레오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큰 부담감으로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뭐 내가 사업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나 그냥 동아리 활동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주변 친구들도 너 동아리를 계속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29 레오가 사업이다라고 딱 바라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사업으로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단순히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일 뿐인 거지 저희 자체가 단순히 그냥 내가 사회 공헌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거든요. 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일의 옳은 방향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아리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처음에는 뭐 가방을 제작하는 게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건축 회사에서 잠깐 동안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 사오듯이 사오는 건가?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되게 현장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동대문이나 이런 데에서 그 부자재를 사러 갔을 때 그 부자재를 판매하시는 분이 이제 아무래도 판매한 경력이 오래되시다 보니까는 그런 건 어디 가보면은 누가 또 안내해 줄 거다 뭐 아니면은 이거 누가 진짜 잘 만드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라든지 주변 분들이 굉장히 잘 도와주셨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방에 대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 소방관 분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방화복을 들고 갔을 때 좀 나는 못하지만은 이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해서 그래도 다른 분들이 처음 사업하시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그 기쁨을 느꼈던 기억은 저희가 암투병 소방관 분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이 암투병 소방관이 공무상 상해를 승인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와 진짜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너네 이거 절대 못 바꾼다. 이게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가 너네가 그렇게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에게도 생각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기부금을 조금 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공무상 상해를 승인받는 걸 원하는 거지 단순히 기부금을 많이 전달하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목표를 이뤄냈다라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고, 근데 돈을 과연 우리가 계속 쫓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 돈을 쫓기보다는 사실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자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즈니스가 잘 되면은 그 뒤에 돈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뭐 매출액이 올라서는 거고, 그에 따라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방화복 세탁이라든지 분해 과정을 그 지역의 자활센터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 소방관의 자체도 사실 지역에 있는 그 화재나 이런 것들을 진압하고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가치와 의미가 단순히 그냥 저희 비즈니스적인 뭐 돈을 버는 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뭐 근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것들로 다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129 레오는 그 전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안전 장비들, 근데 이 안전 장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뭐 환경 오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의 요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사용됐던 물건들이 많이 폐기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시 또 말하면 환경에 그만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좀 필요에 의해서 꼭 쓰여야 되는 그런 안전 장비들이 폐기됐을 때 그것들을 다시 업사이클링 시켜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회사로 129 레오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 자신도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129 레오를 잘 키워내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129 레오와 함께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사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저희 129 레오를 꼭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항상 소방관 분들이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